안녕하세요. 코만단트 초이입니다. 스웨덴 잠수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스웨덴은 어떻게 알려져 있나요? 스웨덴은 바이킹의 후손으로 북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역사적으로도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패자로 군림하는 등 전통적으로 북유럽을 주도하는 국가입니다. 또 스웨덴은 복지국가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조선업이 쇠락하면서 말매의 눈물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에 있는 골리앗 크레인은 2003년 스웨덴 말매 조선소에서 단돈 1달러에 사들인 것이라고 하죠. 군사적으로 보면 중립국이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직접적으로 겪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행운의 나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조선업도 쇠락했고 중립국이라 군사적 긴장도 없을 것 같은데 스웨덴에도 잠수함이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스웨덴은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어떤 안보상 위기를 느끼기에 중립국이 나토 가입 신청을 했을까요? 스웨덴이 안보상 위협을 느낀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981년 10월 28일 스웨덴 칼스크로나 인근 영해에서 어부가 자초된 미식별 잠수함을 신고했습니다. 확인 결과 그 잠수함은 소련의 위스키급 잠수함 S363이었고 이 사건의 이름은 위스키 온 더 록스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1960년대와 70년대에도 소련 잠수함이 스웨덴 해역을 침범하는 것이 여러 차례 감지되었습니다만 실제 소련 잠수함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날 스웨덴 잠수함 넵튠과 헬기 2대의 신형 어뢰 시험이 있었고 스웨덴은 중립국이었지만 서방과 가까웠기에 소련 잠수함이 정찰을 위해 접근했다가 좌초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S-863 잠수함이 항해 착오로 스웨덴 영해에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좌초된 북한 잠수함 2척이 있습니다. 적지에 의도적으로 침범했다 들키면 항해 착오라고 말하는 게 잠수함계에서는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변명이죠. S-363을 구조하기 위해 소련은 구축함, 유도탄함, 프리깃 및 예인선 등 12척으로 구성된 함대를 파견했습니다. 스웨덴은 접근하는 이들을 차단하기 위해 잠수함과 수상함을 파견하고 일촉즉발 교전 직전까지 갔습니다. 수일간 대치 끝에 스웨덴은 소련 잠수함 함장을 신문할 수 있었고 스웨덴은 소련이 잠수함을 구조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S-363은 열흘 만인 11월 7일 소련으로 돌아갔습니다. 최근까지도 스웨덴은 미식별 잠수함을 종종 접촉하며 러시아 잠수함의 자국 영해 침범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웨덴은 중립국이지만 러시아와 인접하여 자국 안보에 위기감을 가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위협이 더욱 현실로 다가왔기에 나토 가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중립국이지만 자체 개발 무기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잠수함 분야에서도 기술과 운용 면에서 나름 잠수함 강국이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웨덴 최초의 잠수함은 하젠함으로 1904년에 취역하였습니다. 최초의 현대식 잠수함인 홀란드급 잠수함이 1900년도에 미국에서 취역했는데 이 잠수함 설계를 공부한 스웨덴 해군 엔지니어 칼 리치손이 하젠함을 개발하여 1904년도에 취역했으니 세계 최초의 잠수함 운용 시기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이 잠수함은 최초에는 등유 엔진을 사용하였지만 1916년 디젤 엔진으로 교체하였고 1922년 퇴역하였는데 현재 스웨덴 칼스크로나 해양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은 이후에도 꾸준히 자국산 잠수함을 개발 운용해 왔으며 현대식 AIP를 가장 먼저 개발하여 탑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1988년 스웨덴은 잠수함 탑재가 가능한
최초의 AIP 스털링 엔진을 개발하였고 1996년 최초의 현대식 AIP 잠수함 고틀란트함을 취역시켰습니다. 2004년 스웨덴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고틀란트함 대여를 요청받았습니다. 대여 조건은 1년간 스웨덴 국적비를 올리고 지휘와 운용을 스웨덴 잠수함 승조원이 주관하며 미국의 대잠수함전 훈련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2004년 10월 스웨덴 정부는 이 요청을 승인하고 양 해군은 2005년 3월 21일 MOU에 서명하였습니다. 2006년에 양국은 12개월 추가 연장 계약에 동의하여 약 2년간 미국의 대잠 훈련을 지원했으며 2007년 7월 고틀란트함은 샌디에고를 출항하여 스웨덴에 복귀하였습니다. 미 해군의 대여 기간이었던 2005년 스웨덴의 고틀란트 잠수함은 미 해군과의 가상훈련에서 새로 건조된 62억 달러짜리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에 여러 발의 의뢰를 명중시켜 가상 침몰시켰으며 고틀란트함은 끝까지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미 해군이 고틀란트를 대여했던 2년간의 가상훈련에서 반복되었으며 미국의 구축함과 핵공격 잠수함도 은밀한 스웨덴 잠수함 고틀란트함에 굴복했습니다. 우리나라 장보고함도 2004년 림팩 훈련에서 9만 7천 톤급 미국 최신의 핵추진 항공모함 스테니스함을 가상 침몰시키고 완벽한 잠수함이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어 한국 잠수함의 자랑이 된 것 같이 스웨덴 잠수함 부대도 이때의 전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자국 보유 잠수함을 자체 설계, 제작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잠수함 A26을 건조 중인데 이 잠수함에는 여러 가지 신형 디젤 잠수함의 운용 컨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스텔스 함교 형상입니다. 레이더파의 굴절을 위해 수상함 외형을 이러한 형태로 만드는 것 같이 함교탑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연안의 얕은 수심에서의 특수전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기존 의뢰 발사관보다 훨씬 큰 발사관을 만들고 이 발사관을 통해 특수전 요원들이 용이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발사관을 통해 무인 잠수정을 운용합니다. 기존 의뢰 발사관에는 제한된 크기만 수용 가능하지만 이 큰 발사관을 통해 상대적으로 큰 무인 잠수정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비관통형 마스터와 컴팩트화된 전투정보실을 사용합니다. 자체 개발하여 성능이 향상된 스털링 AIP를 탑재하고 연안 작전에 적합한 X형 타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옵션으로 토마호크형 수직 발사관 3개를 설치하여 한 개당 6개의 토마호크를 넣을 수 있어 총 18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는 기존 대함용 21인치 의뢰에 추가하여 대잠수함용 400mm 의뢰를 발사관당 2기씩 탑재하는 개념입니다. 스웨덴은 호주의 콜린스급 잠수함 6척과 싱가포르, 덴마크의 잠수함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한 스털링 AIP는 자국산 잠수함과 일본, 중국 등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개발 중인 A26 잠수함을 세계 시장에 내놓고 수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보니 기존 디젤 잠수함의 성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핵잠수함이 도입되더라도 우리나라의 해양 환경은 디젤 잠수함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디젤 잠수함 시장은 우리가 진출해야 할 수출 시장이기도 합니다. 스웨덴과 같이 자체 잠수함을 개발하고 수출을 시도하는 나라들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코만단트 조이였습니다.